상생협력지원금 집행을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어 투명한 관리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경주와 영덕, 울진 등 경북 동해안 모든 해수욕장이 개장하면서 이번 주말부터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한수원이 월성 1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 원전 인근 마을에 지급한 상생협력 지원금 집행을 두고 주민들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막대한 자금이 지원되는 만큼 투명한 지원금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양남면 읍천항 인근의 한 마을입니다.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대규모 풀빌라 공사가 한창입니다. 한수원에서 나온 상생협력 지원금으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이 자체 발주한 공동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비롯해 마을 환경 정비와 게스트하우스 건축 등 9개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사업 추진과 지원금 집행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철저한 관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람들의 목숨값으로 나왔기 때문에 정말 투명하게 집행을 해서 뭔가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경주시나 한수원에서 일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공동사업을 펴고 있는 마을 대표는 사업 기획과 추진 과정은 합리적인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총회에서 대표로 20명 뽑아가 그 사람들이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모든 회의와 돈의 자금이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일도 진행하고 있고, 그래가 거기에서 결정이 난다의 끝이 아니고 다시 총회를 열어가 총회에서 결정이 나면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월성 원자력본부는 협약에 따라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금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지침과 협약서에 따라 마을에서 제출한 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절차적 타당성을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사업비를 마을의 지정계좌로 지급하여 왔습니다. 혹시나 사업비 집행 과정에 문제점이 없었는지. 한수원이 지난 2015년 월성 1호기 계속 운전과 관련해 지급한 상생협력 지원금은 1,310억 원입니다. 이 중 40%는 경주시에, 나머지 60%는 원전 인근 간포, 양남, 양북 등 3개 읍면 마을별로 지급했습니다. 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주민 갈등을 줄이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금 사후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포항제철소 60대 직원이 어제 근무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사고사로 보고 현장에 대해 부문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포스코 측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번 사고는 외상 등으로 볼 때 사고사일 가능성이 높지만 포스코 측의 과실 여부에 대해선 아직 말할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포항남부경찰서는 숨진 포스코 직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맡겼으며 포스코의 업무성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정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태가 발생한 지 열흘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제철소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정전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인데요. 환경당국에 제출한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공장에서 나온 검은 연기가 하늘을 까맣게 뒤덮었습니다. 지난 1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고로 내부에 있던 잔존가스 등이 배출됐고, 이 과정에서 유독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코크스 오븐가스 일부도 여과 없이 대기 중으로 뿜어져 나왔습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이 오염물질 배출 사태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 구체적인 정전 원인을 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철소 측은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넓은 분야라서 전체적으로 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좀 나온 건 없고요. 환경청은 또 배출가스의 성분도 일부 누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코크스 오븐가스 일부가 방지 시설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대기 중에 배출됐는데도 제철소는 방지 시설을 거친 것처럼 배출 성분을 보고했다는 겁니다. 환경청은 이 같은 내용 등에 대해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철소 측은 전문가와 함께 정전 원인 등을 조사 중이며
환경청이 요청한 내용도 충실하게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자료 제출이 늦어지면서 광양제철소에 대한 시설 개선 요구는 물론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사전 작업도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유권에서 또 어느 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염물질의 종류 또 그 양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받은 다음에 환경청은 관련 내용을 다음 주까지 제출해 줄 것을 제철소 측에 거듭 요구하는 한편 계속해서 자료 보완이 늦어질 경우에는 우선 지금까지 파악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환경부의 유권 해석을 의뢰한 뒤 행정처분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포항에 이어 오늘 경주와 영덕, 울진 지역 해수욕장이 문을 여는 등 경북 동해안 해수욕장들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일선 시군과 해경 각 해수욕장 번영회는 피서객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등을 정비한 데 이어 다음 달 18일까지 여름 파출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 피서 기간 동안 해수욕장마다 특색 있는 축제와 행사를 열고 피서객 유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오천 항사댐 건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정부의 물 관리가 환경부로 일원화되면서 항사댐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자 12,000여 명의 주민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환경부에 전달했습니다. 항사댐은 포항시 오천읍 항사리 일원에 저수량 476만 톤, 유역 면적은 6.8km에 이르는 중규모 댐으로 비상용수 확보와 냉천 유지수 공급을 위해 포항시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중앙산과 실개천 거리의 영일만 친구 야시장을 오는 26일 개장하기로 했습니다. 영일만 친구 야시장은 육거리에서 북포항 우체국까지 260m 구간에 먹을거리와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40개의 판매대를 설치하고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후 7시부터 자정까지 운영합니다. 야시장은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전통시장 야시장 공모사업에 선정돼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도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도 30도 가까운 더위가 예상되는데 일요일 오후에는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장마가 쉬어가면서 더위가 찾아왔지만 우리나라 상층에 아직 찬 공기가 머물면서 작년 이맘때보다는 더위가 덜했습니다. 이 주말에도 한낮 기온 30도 아래에 머물면서 폭염 수준의 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셨다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까지는 너울에 의한 높은 파도가 해안도로나 방파제를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안가에 계신 분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기온 20도에서 22도, 낮 기온은 26도에서 29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 울릉도와 독도 21도, 낮 기온은 울릉도 26도, 독도 24도입니다. 동해상으로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는 가운데 동해 남부 먼바다에는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에도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경북의 상가 공실률이 전국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올해 1분기 경북의 330제곱미터 이상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17.4%로 세종시 18.7%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고 전국 평균 11.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특히 올해 1분기 포항 지역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4.1%로 2013년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